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 그래서 미술가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그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트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술가들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리기는, 아트가 뭐냐, 그 정의 내리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아트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호모 루덴스다, 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인간학적 관점을 동원하면 인간은 그냥 모두가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예요. 예? 그래서 그 미술은 그래서 이런 것만이 아트야, 뭐 이렇게 규정이 되었을 때만 뭐 우리는 What is the art?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정답을 이제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질그릇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질그릇 오로지 실용적인 것만 생각을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수고를 일부러 우리가 그저 원시인들이 밥그릇 하나 그래도 이게 뭔가 토기를 만질 줄 알게 되는 그 당시에 와서, 그런데 거기에도 뭔가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도대체.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실은 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맛있다. 그러네. 우리는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좋은 재료, 뭐 아주 좋은 어떤 드레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것만 이렇게 맛이라고 할까? 즉 우리가 먹는 거는 근본적으로 음식만일까?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먹는 존재예요. 이게 이제 운명이긴 하지만, 그쵸? 안 먹고 살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러면 별로 싸울 일도 별로 없고, 그쵸? 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공기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또 공기를 또 뭐 사유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공기를. 예, 그래서 이제 미술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예술이다. 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규정은 언제나 뒤집어져도 뭐예요? 진입니다. 그래서 미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정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미술이다. 그 얘기예요. 딴 게 아니고. 다만 미술가는 있다. 미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자기 규정이죠. 자기가 자기를 내리는 어떤 규정으로서의 미술가들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 서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술을 이해한다는 것 또는 감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는 그런 말을 안 쓰시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언제나 우리가 감상이란 감상의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중립성이다. 그러니까 뉴트럴 해야 된다는 게 뉴트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작품 예술을 감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정신수련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부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욕망과 그리고 주관적인 선입견과 이런 것들로 꽁꽁 뭉쳐서 만들어진 에고는 사실 원래 의미는 뉴트럴한 거예요. 뉴트럴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자본주의다 뭐다 이런 거 엉키게 되면 우리가 이 에고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편견 덩어리, 아주 선입견 덩어리, 가치관 막 이런 걸로 전부 꽁꽁 농핵처럼 골라버린 게 사실 우리의 에고인데, 그래서 이 에고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이제 개인성의 문제 만드는 거고,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게 개인입니다. 그래서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타자도 개인이고, 타자도 개인이고, 그래서 나는 수많은 개인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중립성이에요.
인식이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중립적 자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또 고유성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만일 미술 감상이 근본적인 태도의 원칙이 중립성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신수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마음 수련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마음 수련한다고 수련되나요? 그거? 제가 볼 땐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술을 오래 보게 되면 마음이 수련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서 명상하고, 뭐 이러고 또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뭐 이러고 그래 봤자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따라가면 나는 좋아하는 데는 아무런 잘못된 이유가 없다. 그렇죠. 좋아한다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아한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호감을 갖게 된다. 이거는 거의 뭡니까? 절대적인 것이지 비교적인 게 아니다란 말입니다. 예? 비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가지고 항상 상대주의, 그리고 항상 이분법에 의해서, 예? 바로 뭡니까? 예? 그 어떤 가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가치에게 강요당하려고 하죠. 내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 좋은 거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뭐는 싫어. 여기서 와요.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이 좋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왜 좋은가를 보증해 주는 것은 그 감정 자체가 아니에요. 그 반대 가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는 싫다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좋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무엇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과는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내가 뭔가를 좋다 그러면 이미 나는 뭔가 나쁘다 그거를 있기 때문에 좋다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도 그 원칙에 의한 뭔가가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게 있을 때면 뭐가 나쁘다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똑같이, 이건 근본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앱솔루트해요. 그리고 비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인간 감정에서, 우리가 생의 즐거움, 살아있다라는 것의 즐거움, 살아있다는 것의 기쁨, 또는 우리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 이런 긍정적인 어떠한, 예? 그게 바로 이 긍정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중립적인 것입니다. 네. 좋으면 좋은 거예요. 네.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좋은 게 그냥 좋아. 이유가 있지 않아. 우리는 보통 무슨 뭐 상품 관계를 보게 되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하나 살 때도, 저건 야, 나한테 안 좋아. 나한테 안 어울려. 이게 어울린다.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생에 대한 어떤 긍정적 경험, 그것은 비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쁜 거고요. 그게 기쁜 거고. 그런데 이 감정, 이 좋다라고 하는 긍정적 감정이 이제 훼손되고 감염되는 거는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이 나쁘다라는 것에 의해서 자율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속적이 됩니다. 오히려 나쁜 것에게 좋은 것이 종속돼 버려요. 그래서 나쁜 게 없으면 뭐예요? 좋다라는 것도 모르게 돼. 예? 이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뭘 좋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게, 이건 굉장히 숭고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무언가를 좋아해 본 사람은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숭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과거에는 beauty, 그래서 beautiful,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포스트 모던으로 건너오게 되면 그거를 숭고, 말하자면 수플림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논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위 모더니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더 아름다움이라는 거, 또 뷰티라고 하는 거는 모더니즘이 뭡니까? 합리성에 기반되어야 하는 어떤 판단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은 예쁜 게 아니다. 이 원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무엇입니까? 상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성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루한 거죠. 그거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게 모던 에스테틱을 보게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미적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사람은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모호한 존재입니다. 모호한 존재. 경계가 없이 이리로 갔다가 또 저리로 갔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래서 행복 얘기하는데 뭘 제일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돈 많은 거 아니면 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게 바로 행복일 텐데 행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으세요? 우리 홍 교수님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걱정 없는 거. 그렇죠. 또 다른 어떻게 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동화도 있잖아요. 인생에 3번 천사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가지고 항상 물어본다 그래요. 너는 내가 딱 하나만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얘기해봐. 3번씩이나 오는데 못한대요. 생각하느라고 그만 못해. 그러는 사이에 뭐죠? 천사는 가버리고 말고. 대답을 해야 되는 로또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온통 뭐 다 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래. 이것은 뭐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답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뭘 진짜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한 번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찾아와서 기회를 주는데도 우리는 결코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독일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 오면 인생에는 뭐 3번의 기회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건 돈 버는 얘기하고 관련되는 건데 여기는 행복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행복하다는 것과 돈 버는 거하고는 같은 게 되어버렸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행복한 게 뭡니까? 생은 본래적으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정신분석으로 얘기하면 리비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활성화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활성화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라는 것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걸 얘기를 해요. 막 우리는 우울하면서도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렇죠? 우울하려고 에너지를 막 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 미워하느라고 에너지 막 쓰고 질투하느라고 에너지 막 쓰고 이건 생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의 운동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생은요. 그래서 리비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프로이드 개념을 빌리면 계속 기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쓰려고 그래요. 그쪽에 긍정성.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도대체 내 에너지를 기쁘고 즐거운 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 있고 아무런 우리 말씀하시면 걱정 근심 없이 써버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유감 없이 다 쓸 수 있으세요? 유감 없이 다 쓸 수 있으세요? 그건 못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엾어요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도 마음대로 못 써. 왜? 걱정 근심이 많아. 그쵸? 걱정 근심이 왜 많죠? 뭐 이러다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박살나는 거 아니냐. 혹은 이러다가 이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그건 말이죠.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아까 그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라는 거고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편한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냥 편한 겁니다. 편한 거. 네? 뭘 이루기도 그렇고 뭐가 되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로 이제 여기서 좋아하는 데는 아무런 너 그거 왜 좋아하는데? 이 질문 이것처럼 폭력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그걸 왜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몸이 기쁜 걸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울해지라고 나한테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술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또는 예술품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예? 근데 그 기쁘고 즐거운 것도 양자택일적이거나 이분법적인 원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운동성을 뭐예요? 재발견하는 거고 재확인하는 거고 거의 같다라는 거죠. 그냥 좋아한다, 좋다. 이건 너무 좋잖아요. 그냥 좋아.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 대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좋아하는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리비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있죠. 그렇죠?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어떤 나쁜 게 있다. 예, 즐겁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사회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타고난 어떠한 긍정성, 타고난 yes, 예, yes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 누구예요? 제임스 조이스가 그 율리시즈의 마지막에서 얘기한 거, yes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 다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율리시즈의 그 마지막 그런 명제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됩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의식하고 인식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꿔야 되겠죠. 예? 바꿔야 돼요. 이때 바꿔야 될 때 그거 필요한 게 뭔가? 그때 제가 필요한 것은 뭐가 싫다라는 거예요. 예? 뭐가 싫다. 뭐가 싫죠?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 것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감정은 언제나 후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거나 또는 그곳에 뭡니까?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근본적인 우리 생애 즐거움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우리가 이걸 믿고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대충 즐거우면서 그러면서 영화나 보고 그러면서 살자 뭐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지. 그렇지만 나의 권리, 즐거움에 대한 권리, 기쁨에 대한 권리 이거 찾아야 되겠다. 예? 이거 내 건데 왜 내가 뺏기고 살아? 그걸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를 방해하고 있는 부당한 뭡니까? 어떤 폭력들 아니면 부당한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야 되죠. 근데 이 맞설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억압당하고 있는 즐거운 능력 이게 아니라 아주 단호한 무엇입니까? 싫다라는 능력입니다. 예? 부정적인 능력이에요. 부정적인. 이걸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건 제가 볼 땐 바로 이겁니다. 좋다라는 감정보다 바로 뭐예요?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나는 못 견디겠다. 나는 싫다. 나는 뭐예요?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불행한 현상이에요. 근데 불행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비판 정신인데요. 예? 비판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충실해야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뭐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데도 막 사회 속에서 회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범람해요. 대신 여전히 무엇입니까? 감정의 윤리학 아니면 감정의 정치학이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래요.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예? 그리고 신경질 나는 거, 그리고 무엇입니까? 무슨 미운 감정, 예? 우울한 감정, 이런 거는 갖지 마. 그리고 항상 즐겁게 살아. 안 되면 웃음 치료받고 그러면서 살아와. 막.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정적 감정의 무엇입니까? 그것도 권리입니다. 예? 이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바로 우리가 꼭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무엇입니까? 망각하지 않게 됩니다. 뭐죠? 우리는 즐거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 망각하지 않아요. 예? 불가능한 즐거움을 막 세상에서 주고 있는 즐거움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따라서 막 나는 너무 즐거워 살다 보게 되면 뭐예요? 예?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예? 망각해버립니다. 이건 그 이제 변명이도 핵이에요. 제가 싫은 소리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싫은 소리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뭡니까? 나도 너무 즐겁고 기쁘고 긍정성에 대한 그러한 애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불행한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떠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예? 그렇다고 포기할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 뭐 그렇다면 뭐 할 수 없고. 예?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행을 인식해야 됩니다. 헤겔식으로 여러분 미네르바는 황혼에 떠오른다 얘기했습니다. 황혼이 뭐죠? 당할 만큼 당한 거예요. 미네르바는 뭡니까? 이게 뭐죠? 바로 변증법적 사유입니다. 사유가 시작된다. 사유는 아침이면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침은 밝고 그리고 뭡니까? 햇빛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왜 생각해요? 그냥 즐겁게 지내면 되지. 근데 저녁이 오면 어떻죠? 밤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루하고도 긴 밤이 올 것이고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또 불면이 올 것이고 막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유를 시작해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행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불행하다. 나는 뭔가 빼앗기고 있다. 나는 지금 문제가 많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리플렉션이 되죠.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곰곰이. 진지하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사유,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 이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뭡니까?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를 찾으려면, 책임, 이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무책임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자기에게도 막 무책임해. 아까 그 여자 같은 경우, 강남구청장 이런 거. 자기에게 무책임한 거예요. 나 이러고도 살아도 되나?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이 불행한 시대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많아요.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어야 되고, 권리의식도 가져야 되고, 권리의식 같은 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건 뭡니까? 전투하는 전략도 짜야 되고, 하여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런 거, 그리고 원래 우리가 사는 건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삶이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술이라는 것도 이게 좋아하는데 아무런 그릇된 이유가 없다. 이건 너무 뭐라자면
좀 황홀하잖아요. 이유 없이 뭘 그냥 난 좋아해.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예술이란 이것은 결국은 좋아하는 데를 아무런 그릇된 잘못됐다라는 게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단락에 첫 번째 거기서 한 세네 줄 들어가시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진정 우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떤 부조리한 또는 엉뚱한 잘못된 기억이 우리에게 편견을 갖게 할 때다라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유를 갖게 되는 거죠. 등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산을 그린 그림을 뭡니까? 싫어한다든지 또는 그림을 즐기는 것을 방해한 혐오감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그림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누구죠? 이 곰브리 선생은 서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적 대상을 만나는 어떤 윤리적인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지금 9시 넘지 않았어요? 9시 15분이에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저거.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걸 다 이렇게 아주 뭐 촘촘하게 우리가 이제 쫓아나가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한 4-5개 하면 하겠죠. 그렇죠? 끝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좀 빨리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런 방식이 바로 무슨 이 텍스트를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도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가서 조금씩 미리 좀 읽어 오시면 훨씬 더 말하자면 쉽잖아요. 그냥 몇 페이지, 한 30페이지 정도씩 좀 읽으시면 아니면 2개의 그런 장식,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사 아니면 원시 부족 이런 거 아니면 더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 쪽으로 고대 예술이죠. 이쪽으로 건너가고 그런 식으로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세요? 그 질문도 좀 많이 하시면 좋고.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